예, 20초 남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검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 9번째죠. 국민특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월 11일 윤석열이 관저를 떠나 사저인 서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분노 유발자 윤석열은 퇴거하는 순간에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로 파면된 대통령이 무려 일주일 넘게 관저를 무단 점거해놓고는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의기양양했습니다. 마치 임기를 마치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꽃다발을 받고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했습니다. 극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윤석열은 여전히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내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안정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탓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윤석열 일가 측근들이 연관된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부풀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도대체 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국민은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할 대상이 없는 빈 공간을 막아서는 이유는 그 안에 진실이 가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월은 갈아엎는 달, 4월은 일어서는 달. 신동엽 시인은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 내란 세력을 갈아엎지는 못했습니다. 김건희를 비롯한 부정비리 커넥션을 척결해야 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민특검은 얼어붙었던 내란의 땅을 갈아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싹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건희, 윤석열 부정비리 의혹의 첫 출발점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부승찬 의원님, 요새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격찬과 인기몰이를 하고 계신 아주 우리 당의 중요한 의원님이시죠. 부승찬 의원님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이 현안 문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부승찬 의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산 대통령실 및 대통령관저 졸속 이전 국민특검 브리핑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입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이전은 12.3 내란의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 어떤 절실한 이유로 온갖 헌법, 법률 위반에 조 단위로 추정되는 예산을 낭비해가며 대통령 취임 전 반드시 옮겨야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본인 거주 공간을 한남동 공관촌으로 옮김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사실상 24시간 함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첫 번째 목적이자 그들의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공관촌에 나란히 있는 대통령 관저와 국방장관, 경호처장 관저에서는 노상원 등이 수도 없이 드나들며 계엄 모의가 이루어졌고 때로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들을 포섭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신용이라도 할 수 있고 계엄 선포를 생중계할 장비 등이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몇 분 안에 합참 지휘통제실로 넘어가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등을 불러 모아 회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이들이 벌인 위법 행위와 예산 낭비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용산 이전 강행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중요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단 한 차례 국회 보고도 없었고요.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수기 과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가 8건에 달합니다. 첫 번째,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나 대통령실 이전은 결정문 등 관련 문서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헌법 88조와 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17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중에 최소 3건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의 처분, 기본계획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이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13번째 항목으로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직 인수법 제7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는 조직, 예산 파악, 정책 준비, 총리 및 국무위원 검증 등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이전 기획과 실무 업무를 법률과 위배되게 진행시켰습니다. 네 번째, 정부 조직법 제33조 국방부 장관의 권한인 국방 관련 사무 관장권을 침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 위반으로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 제4조 국방부 장관의 권한인 국방시설 변경 승인권을 또한 침해했습니다. 국방부 합참 등 시설 변경의 승인은 역시 장관의 권한이나 이를 침해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비목으로 예산에 대한 보충적 재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 사용 검토조차 없던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640억 5,872만 원을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윤석열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국유재산법 제9조, 제3조 3항의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용도 변경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국유재산 관리처분 종합개혁을 작성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2022년 7월 5일자로 용산 대통령실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를 어기고 5월 10일 취임일로부터 57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했고, 하지만 감사원은 무려 감사를 7번이나 연기하고 지난해 9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누가 왜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의사결정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개혁이 발표된 이후로 기간을 임의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496억 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백승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50억 1,600만 원으로 대통령실의 발표보다 6.6배나 많았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만 832억 1,600만 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99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경호, 경비시설 구축 관련 물품 구입, 공사, 시설, 조성비 등으로 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9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248억 9,100만 원,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 8,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청은 70억 9,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비비 56억 5,800만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국방부는 349억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방부 긴급 이전, 통합 재배치, 청사 주변 환경 정비, 경호부대 임무 변경 관련 비용들이었습니다. 외교부 또한 20억 9,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삼천동 공간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 등에 쓰였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2,418억 원이 붙여서 총 3,250억 1,600만 원인 것입니다. 예산정책처가 공개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예산만 이 수준이며 실제 소요된 예산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께서는 2022년 9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1조 794억 8,700만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비용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안보 비용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유사시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관리 기능과 시스템이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 국가 위기관리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영향 평가가 없었으니 대통령실 하늘에 북한 무인기와 오물풍선이 들이닥치고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했다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치명적인 안보 비용이 초래된 것입니다. 안보 비용과 관련하여 첫째,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침투 사건입니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한 대를 서울 용산구 비행금지구역에 진입시켰습니다. 대통령실 반경 3.7km로 설정된 P-73 지역입니다. 합참은 최초에는 P-73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부인하더니 일주일 만에 인정하는 총국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용산이 하늘이 뚫린 것이 아니라면서 스치듯 빠져나갔다라는 웃지 못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4월 용산 대통령실에 발생한 도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밀 정보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초 윤석열 정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정보 출처가 시긴트, 즉 신호 정보라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부 논의를 도청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문건이 공공 영역에 유출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이라고 사실상 시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현 대통령실이 용산 미군기지 옆에 있어서 도청에 취약하다는 점과 함께 대통령실 공사 과정에서 출입 등 보안 조치가 미흡해 그 과정에서 도청 장비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졸속 이전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2024년 7월 24일과 10월 24일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입니다. 10월에 떨어진 풍선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난하는 삐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건희 왕국이다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조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경호처는 오물풍선의 위험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어서 수거했다고만 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물풍선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철저한 안보 위협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무인기 침투, 해외 정보기관의 도청,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 등 기존에 없었던 안보 위협 비용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12.3 내란 이전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과 풍수지리에 심취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천공, 건진법사, 백제건 등이 점지해 준 곳으로 옮겼다고만 봤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에는 이렇게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없이 12.3 내란은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2.3 내란을 떼어놓고는 8개 이상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결국 1조 원을 넘긴 예산을 쓰고서라도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과 한남동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무속과 12.3 내란 준비가 결합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가 어떤 과정에 따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특검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진상규명을 토대로 위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일체에 손대지 마십시오. 한 대행이 30년 봉인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승찬 의원님, 네, 아주 속 시원하게 또 아주 소상하게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9차 브리핑인데요. 제가 1차부터 9차까지 모든 브리핑 자리를 배석했는데, 국민 브리핑을 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9차례 브리핑을 했고, 앞으로도 90여 개의 또 윤석열, 김건희 일가 측근 비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본 그 범죄 의혹인데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가지인데 실제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 후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이 100가지는 500가지, 1000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특검은 이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하나의 실체를 다 밝혀내고 그에 걸맞는 죄를 반드시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오늘 부승찬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신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 의혹 브리핑으로 윤석열 일가의 무리한 용산 용궁 이사 강행의 주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부르고 계엄을 모의하기 쉬운 최적의 집무실과 관저 위치, 7개 이상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까지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려 한 주요 이유가 아닐까. 이제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심각한 비리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무리한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코바나 사무실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코바나가 주관한 다수의 전시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 21g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고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감사원은 작년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가 21g을 관저 공사업체에 선정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의혹을 무마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에게 누가 선정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 끝에 누가 있는지 아는데 말이죠. 김건희 세 글자 앞에서 감사는 피해가고 수사는 멈췄습니다. 이제 신속히 파헤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특검이 김건희 측근업체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관해 추후 국민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특검의 다음 브리핑은요, 4월 22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기현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승찬 의원님 국민특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민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